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심리맨 채널이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타프티2 강독, 오늘 나갈 주제는요 144페이지입니다. 제목은 모두와는 다르게. 네, 오늘 내용도 간단하고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답니다. 네, 별도의 어떤 타프티 메시지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영화를 한 편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그것도 짧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영상의 댓글로 고정 댓글로 이 해당 영화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언제 영상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더 이상 영상이 뜨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사라지기 전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와는 다르게, 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화를 보겠습니다. 해리슨 버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버저론으로 발음이 되어 해당 영화를 보게 되시면 이 버거론을 버저론으로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슨 버저론으로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커트 보니것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예, 그 소설은 1961년에 나왔어요. 예,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죠. 그리고 영화는 1995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가 오래된 영화예요. 그래서 화면도 옛날 영화입니다. 전형적인 옛날 영화. 그리고 영화 진행하는 것도 뭐 요즘 넷플 영화처럼 막 순간 몰입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찬찬히 이렇게 책 읽듯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오히려 저는 더 옛날 영화라서 더 즐겁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영화고요. 저는 이 영화를 트랜서핑 참고 교재 삼을 수 있는 트랜서핑 관련 추천 영화 목록에 또 올리겠습니다. 몇 개가 있죠. 트랜서핑 관련 영화가 13층으로 비롯해서 매트릭스, 뭐 인터스텔라, 트루먼쇼 등등등 있는데 해리슨 버저론도 여기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다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직접 보시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이고 더 오래전에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과거의 미래를 예측한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본다는 것이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1961년에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예? 노트북이 있었겠어요? 컴퓨터,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1995년 이때는요, 예? 영화가 만들어질 때. 이때 그럴듯한 노트북이 상용화 됐을 때인가요? 이 커다란 컴퓨터가 있을 때였죠? 디스켓 사용하고 아마 그랬을 때였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지금 중반인데, 이때면 이제 과도기죠. 인터넷 과도기. 그러니까 이 PC 통신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다가 와이파이 인터넷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과정이 있죠, 과정이. 지금은 무선 인터넷 시대지만. 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만 하더라도, 이 영화가 제작될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혁명이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 혁명 아닙니까? AI. 이 시대를 과연 얼마나 가깝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지금 이미 AI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죠. 스마트폰은 모든 전 세계인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죠. 몸에다가 칩을 박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자발적으로 들고 다니는 생체 칩과 같은 개념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히 그렇죠. 아이디 카드 같은 느낌이죠. 스마트폰이.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이 문명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1995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를 보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때로는 혀를 끌끌 차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영화를 보는 그 관점은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교훈 또는 의미를 얘기하는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평등에 대한 얘기예요. 평등.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평등이나 뭐 공평 이거를 두 단어를 이미지로 검색하시면 자주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과연 평등과 공평, 형평 이 차이는 뭐냐 이거죠. 네,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진정한 평등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른이죠? 청소년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 아동이라고 합시다. 근데 똑같이 받침을 똑같은 높이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밖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받침대를 제공을 했습니다. 발받침을. 그런데 과연 그 결과는 어땠어요? 키가 큰 사람은 볼 수가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어중간하네요. 이것을 과연 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정한 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평등이란 말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키가 크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키가 중간이죠. 키가 더 작죠. 그랬더니 키 작은 사람은 더 높은 받침을, 중간인 사람은 중간에 받침을 줌으로써 세 명이 모두 밖을 볼 수 있게끔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형평이다 또는 공평이다, 공평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과연 평등의 함정이 무엇이냐? 평등의 함정. 다른 말로 이건 균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평등을 외치는데 그 차별 없다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차별 없이 똑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똑같이 제공했는데 결국은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있고 없는 사람은 여전히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과연 그것이 평등한 것이냐? 똑같이 분배한다고 그것이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좀 더 진행시키면 우리는 한때 우리나라에 완전히 휩쓸고 지나간 베스트셀러, 집집마다 한 권씩은 있다는 그 책, 그러나 읽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는 그 책,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검색하다 보면 하나 더 재밌는 이미지가 추가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이라고 해서 또 표현을 해놨어요, 누가. 네, 이게 평등, 형평, 공평인데 현실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현실은, 자, 요 키 큰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서 있고, 중간인 사람은 중간인 곳에 와 있고, 그 다음 땅을 파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뭐 부익부 빈익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진 사람은 더 갖고 더 높은 곳을 보는데 없는 사람은 더 낮아져서 더 바깥을 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현실까지는 배제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평준화라고 그러죠. 평준화. 평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평준화.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큰 격차가 나지 않게, 자, 이렇게 평준화라는 말, 평등이란 말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평등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자칫 잘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향 평준화라는 게 생기죠. 하향 평준화.
평균의 잣대를 딱 설정을 했는데 그게 아주 낮은 잣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너는 너무 키가 커 내려와. 넌 너무 많이 가졌어. 좀 뺏어야겠어.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기준을 잡고 여기에 맞춰 토해내. 자, 이게 평등이야. 이렇게 했을 때 하향 평준화라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열린 교육인가? 정확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이제 교육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부침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중에 어떤 그 교육에 대한 또 하나의 입장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학업 위주, 입시 위주가 아닌 교육 이것을 이제 강조했는데 너무 가버린 거죠. 너무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이 적용됐을 때 그 시기에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 전반적인 지적 수준이 많이 떨어진 결과를 통계적으로 얻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향 평준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쭉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자사고 뭐 이런 거, 흑목고, 외고 뭐 이런 걸 이제 좀 안 좋게 보고 공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지식 위주의 암기 위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 다 나쁜 거야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체험학습 이런 거 좋긴 한데 그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지적 수준, 지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점점 하향 평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편하고 즐거운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더라. 그러다 보면 정말로 좋은 기회를 통해서 쭉쭉 뻗어나가야 할 학생들마저도 역으로 그걸 뭐 역차별이라고 그러죠.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해리슨 버저론 영화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타프티를 하고 있죠. 타프티. 그래서 타프티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되냐면 펜듈럼의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펜듈럼 시스템. 펜듈럼 시스템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죠. 펜듈럼은. 그러면 펜듈럼에 뭐가 있습니까? 펜듈럼에는 시스템, 뭘로 움직여요? 규칙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 규칙을 여러분들에게 쇠뇌를 합니다. 주입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주입받은 많은 사람들이 맨 일선에서는 펜듈럼의 지지자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생기죠. 또는 좀비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다수를 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수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다수 안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거든요. 그걸 보고 소속 욕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펜듈럼 시스템 안에 스스로 머물고자 하고 경쟁해서 우위에 오르고자 하는 자발적인 지지자들도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이 펜듈럼 시스템은 2단화가 생기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을 그래서 펜듈럼의 2단화다 이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못 나가게끔 할 뿐만 아니라 나가게 되면 2단화로 낙인을 찍으면 펜듈럼의 지지자들이 공격을 하고 꼭두각시 좀비들도 좌표를 찍어주면 공격을 하게 되죠. 이 영화에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펜듈럼의 관점에서 한번 또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2단화들은 있죠. 그러나 소수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요걸 나중에 이제 퍼센테이지로 말하는데 1.3% 이렇게 얘기해요. 1.3%. 예. 그러니까 이 영화 내용을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책에 나오는 수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모두 이 헤드셋처럼 이마에 헤드셋처럼 밴드를 착용하고 있어요. 이 밴드 착용이 바로 평준화 도구입니다. 평준화 도구. 그래서 평등을 적용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은 이 밴드를 통해서 충격이 가해져서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되는 하향 평준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평범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평범해져야
수용이 되고 이상한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모자라져야 되는 거예요. 좀 바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것을 평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지적 수준을 다 통일시켜 버립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비밀 조직 기구가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 같은 거죠. 이 관리국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들어선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똑똑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 다수의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이 미디어, TV,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들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밴드를 끼고 있는 사람들, 절대 이것을 빼면 안 돼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빼는 것을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법으로도 처벌을 받죠. 이러한 세상에서 이 밴드를 집어 던질 자 누구인가? 그게 바로 뭐예요? 펜듈럼의 규칙에서 벗어날 자 누구인가? 네, 펜듈럼의 이 사슬, 고리에서 벗어날 자 누구인가? 우리는 이 헤어밴드 차고 있는 이 영화에서의 모습이 오늘날엔 뭘로 대체됐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제가 볼 땐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미디어는 과거나 오늘이나 TV가 만들어진 이후로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세뇌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TV에서 하는 예능. 우리 예능 좋아하잖아요, 예능. 재밌다고. 그죠? 예능은요, 중학생 수준으로 만들어요. 중학생 수준. 일부러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TV에서 무슨 어떤 교양 다큐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냥 깔깔깔 웃고 이런 거 보잖아요. 재밌어서 보는 거 좋아요. 근데 재밌어서 보고 하다가 우리의 지적 수준은 중학생 수준이 되는 겁니다. 복잡한 거 싫어해. 요즘에 책도 잘 안 읽잖아요. 쇼츠에 중독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 영화에서의 밴드와 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밴드는 없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더욱 깊숙이 침투한 것이라 다름이 없다. 그것이 펜듈럼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 영화에서 볼 게 정말 많습니다. 볼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 영화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리슨 버저론이죠? 예, 이 해리슨 버저론. 버저론이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래서 해리슨이 여기서 이 밴드를 벗어내고 사람들에게 이 현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영화를 보십시오. 책에는 결과가 나와 있지만 영화를 보십시오. 디스토피아입니다. 굉장히 결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이 책에서 말하는 모두와는 다르게라는 제목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제목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두 이제 아시겠죠? 모두가 누구예요? 예, 펜듈럼의 지지자들, 꼭두각시들, 좀비들, 다수, 대중들, 조종당하는 대중들, 잠들어 있는 대중들, 선택권을 팔아먹은 대중들, 스스로 선택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대중들, 모두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모두에는 나머지들이 있다고. 이 나머지들, 모두에서 나온 예외들, 이 나머지가 이제 트랜스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트랜스퍼. 이 모두와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르게 해라. 그래서 이 모두와는 다르게 이 주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펜듈럼 세상을 살고 있는 또는 살아가는 트랜스퍼들의 태도 또는 처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제목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한 겁니다. 설명을 한 겁니다. 제목을 풀어서 쓰면 펜듈럼 세상을 살아가는 트랜스퍼의 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와는 다르게. 그러나 여기 하나 더 추가돼야 돼요. 어떻게? 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달라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난 너희와 달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속으로만. 티내지 말고 속으로만 다르게. 이게 뭡니까? 깨어있는 채로 곧 펜듈럼에 미끼를 물지 않고
포획되지 않고 다운 머리를 점화하면서 깨어있는 채로 뭐 하라고요? 꿈과 같은 현실 시나리오를 산책해라. 티내지 말고.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도 1.3%밖에 안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1.3%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이 영화에서 말하는 1.3%, 예, 이 밴드를 벗어던진 것과 이 밴드에 벗어던진 상태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인 이 1.3% 굉장히 극소수죠. 1.3%밖에 안 돼요. 그리고 1.3%가 이 전체를 뒤집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뭡니까? 펜듈럼과 맞서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바꾸겠다고 붙들고 흔들어 깨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겁니다. 옛날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구독자분들 중에 이 트랜서핑 읽고 보니까 제가 너무 흥분이 됩니다. 아니 이런 지식이 있다니. 그런데 사람들이 이 트랜서핑 원리를 다 알아버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펜듈럼 세상이라는 걸 다 알아버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답변했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펜듈럼을 알아차렸고 트랜서핑을 알아차렸다면 적용하면서 조용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나만의 세계의 층을 가꾸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선택된 누구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월감 가질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나는 소수에 깨어난 사람이야. 그것도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그냥 조용히 알았으면 가는 겁니다. 펜듈럼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걸려들지 않으면서 가는 거예요. 걸리면 풀어내고 또 가는 거예요. 자신만의 빛깔을 바라면서 자신만의 영혼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펜듈럼이 알아차리고 널 위한 스타를 만들어줄게, 길을 만들어줄게 하면 가끔 이용할 수도 있지만 묶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게 트랜스퍼의 처세입니다. 타프티적 처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평등이란 말, 차별을 없앤다. 네, 이런 말에 쉽게 속지 마세요. 모든 용어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전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용어 전술. 네, 이 전쟁에도 그런 게 사용됩니다. 심리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듈럼과의 심리전에서 밀리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입되는 미디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번쩍 차리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서 말하는 1.3%가 아니라 다수의 98.7%가 되나요? 그러면 다수의 좀비들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발적으로 밴드를 착용하는 사람들, 밴드를 벗겨주려고 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 깨어나게 도와주려고 했더니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눈먼 상태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왜 우리가 흔들어 깨우겠습니까? 조용히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와는 다르게, 그러나 티내지 말고 조용히 속으로만, 그러나 또 잠들지 말고 우월감 갖지 말고 교만하지 마시고 선민의 집 같은 거 집어치우시고 조용히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 모두와는 다르게.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옛날에는요, 시대가요, 진실을 모르는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실이 가려져 있었어요. 진실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모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진실이 가려진 시대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부족해요. 지금 시대는 거짓, 가짜, 또는 모조품, 거짓이 만연하는 시대예요. 거짓이 점령한 시대. 점령했다는 게 뭡니까? 여길 가든 저기 가든 그냥 거기 갇혀 있는 거야. 이게 전부인 거야. 내가 볼 때는 주위를 둘러봐도 다 거짓 투성이야. 그럼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실이라고 생각하죠. 왜? 다수가 점유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의심을 안 해요.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 거짓이 점령한 시대. 그래서 거짓이 주입되고 젖어든 시대. 이제는 심지어 진실이라는 것까지도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유희로 즐겨요. 예능화 시켜버려. 예능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능화. 예능화가 무서운 거라고요. 정치의 예능화. 이념의 예능화. 예능화. 예? 예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웃을 땐 웃더라도 웃고 나서 정신 차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웃다가 바보 됩니다. 웃다가 바보 돼요. 옛날에는 진실이 가려진 시대에 진실을 말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은 음모론이라고 했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음모론이 존재하고, 음모론 중에서는 상당히 진실에 가까운 음모론의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음모론이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어머머머머, 딥스테이트가 있대? 그러면서 그냥 소비하고 끝이에요. 굉장히 웃긴 거죠.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을 그냥 상품화하고 예능화하고 소비하는 시대라고요. 이게 더 무서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진실을 얘기해도 행동은 안 움직여요. 진실을 얘기해도 그냥 그래? 놀라워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화, 쇼킹한 충격적인 영화 보고 끝나면 문 닫고 나오는 거랑 똑같다고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펜듈럼에 젖어든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 그러니 1.3%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아무쪼록 진정 행복하시길 바라고, 진정으로 평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숙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